엄마 돈은 당연히 저희한테 주셔야죠. 왜 누나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이 고성을 지르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재산은 당연히 아들인 남편 몫이죠. 조카가 받을 돈은 없어요. 다 저희 돈이라고요.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아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보이겠지만 13억짜리 아파트, 1억 5천짜리 차를 받고도 조카에게 5억짜리 집을 사줬다고 저렇게 쌍심지를 켜는 거였어요. 이런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것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재산 싹 다 빼앗아서 길거리로 내쫓아야겠다. 이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건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박미란의 눈이 떠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낡은 점퍼를 걸치고 식당으로 향했죠. 30년간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는 미란의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어요. 오전 10시 손님이 뜸해지자 미란은 잠시 쉬었습니다. 테이블 위 신문을 펼쳤죠. 부동산 면이었습니다. 일원동 재개발, 시세 상승. 미란의 눈이 신문을 꼼꼼히 훑어 내려갔어요.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모, 저 수진이요. 이따가 반찬 만들어 갈게요. 미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은 늘 이랬어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미란을 먼저 챙겼죠. 전화를 끊고 미란은 선반 위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죠. 언니, 약속 지키고 있어. 사진 속 남자는 미란의 언니였고 아이는 조카 수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이모, 반찬 만들어 놓고 갈게요. 수진은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내일 새벽 근무인데도요. 수진아, 넌 힘들 텐데. 이모, 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수진이 돌아간 뒤 미라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가득 차 있었죠. 그날 밤 미라는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에서 가까운 삼급지 아파트. 며느리 최유진이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삼급지에서 살 거예요? 남편 준혁이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죠. 어머니가 13억짜리 집 사주셨잖아. 친구들은 다 강남인데 나만 삼급지라고 무시당한다고요.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이 올린 강남 아파트 인증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식당 하시면서 13억 아파트 사주셨잖아. 분명 돈 더 있을 거야. 며칠 뒤 유진이 미란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미란은 반갑게 맞이했죠. 유진아, 어쩐 일이야? 어머니, 제가 국 좀 먹으려고요. 유진은 자리에 앉았지만 국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을 두리번거렸어요. 어머니, 여기서 장사 잘 되세요?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되지. 그런데 어머니, 저희 집 사주실 때 돈이 많으셨나 봐요? 미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평생 모으신 게 13억이나 돼요? 대단하시네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준혁에게 말했어요. 여보, 시어머니 통장 좀 확인해봐. 13억 주셨으면 더 있을 거 아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알아야 우리 계획을 세우지. 이 집 팔아서 강남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잖아. 준혁은 난처한 얼굴을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미란은 새벽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어요. 이모, 제가 일찍 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아, 내가 오는 날인 줄 알고
미리 다 준비했어. 이모, 그래도 설거지라도 해야죠.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2시간 뒤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유진은 들어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음식 정말 많이 하셨네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유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파트 너무 좁아요. 요즘 애 낳으려면 평수가 커야 한다던데. 미란이 국을 뜨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30평인데 좁니? 친구들은 다 40평 이상 사는데요. 저만 작은 집이에요. 준혁이 옆에서 말을 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이 집 팔아서 좀 더 넓은 데로 가면 안 될까요? 강남 쪽으로요. 미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남? 거긴 너무 비싸잖니. 어머니가 조금만 보태주시면 되잖아요.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침묵이 흘렀죠. 며칠 뒤 미라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단골 손님이 급히 119를 불렀고 미라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그리곤 조카 수진에게 연락이 갔어요. 환자분 보호자시죠? 빨리 오셔야 합니다. 수진은 밤샘 근무를 막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곧장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이모. 수진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당뇨 합병증입니다. 혈당 관리를 전혀 안 하셨네요.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수진은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준혁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아들분이시죠? 어머니가 입원하셨습니다. 아, 네. 제가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주말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옆에서 말했죠. 여보, 병원 가면 또 돈 달라고 하실 거야. 치료비 많이 든다고.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진이 혼자 미란을 돌봤어요. 밤새 침대 옆에 앉아 미란의 손을 잡고 있었죠. 이모,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따님이세요? 아니요. 조카예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수지는 자기 월급에서 50만 원을 꺼내 약국에 갔습니다. 이모 드실 영양제 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약사가 영양제를 건넸고 수지는 병실로 돌아왔어요. 이모, 이거 드세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미라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넌 정말 내 딸 같아. 일주일이 지나고 미라는 퇴원했습니다. 아들은 끝내 병원에 오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이모, 제가 반찬 만들어 왔어요.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수진은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어요. 내 진짜 가족이 누군지 이제 알겠어. 다음 날 미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카한테 전원주택 하나 사주고 싶은데요. 변호사가 물었죠. 금액이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5억 정도요. 아드님은 아세요? 미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라도 돼요. 내 돈이니까요. 일주일 뒤 수진은 미란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진아, 이모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잠깐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미라는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이모? 열어봐. 수진이 봉투를 뜯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이모, 이게 시골의 작은 전원주택이야. 내 이름으로 해뒀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 이건 너무 큰데요. 수진아, 내가 날 돌봐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저녁 수진의 남편 태민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전원주택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과 함께요. 그 글을 유진의 친구가 봤습니다. 유진에게 캡처를 보냈죠. 언니, 이거 시어머니 아니야? 유진은 글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카한테 5억을 줬어? 유진은 곧장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당장 집에 와봐. 준혁이 퇴근 후 집에 오자 유진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것 봐. 시어머니가 조카한테 5억짜리 집을 사줬대. 준혁도 충격을 받았죠. 뭐, 5억을? 우리한테는 더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시더니 조카한테는 5억을 줘? 유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누나한테 집 사주셨다면서요? 응. 수진이가 날 돌봐줘서 고마워서. 어머니, 그럼 저희한테도 더 주셔야죠. 저는 친아들인데요.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는 이미 13억짜리 아파트 받았잖니. 그건 명의가 어머니 거잖아요. 제 거 아니고요. 명의가 내 거면 내 집이야.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란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 부부가 미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유진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유진아, 무슨 소리야? 조카한테 5억을 주시면서 저희한테는 왜 안 주세요? 너희는 이미 13억 받았잖아.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식당이나 하시던 분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래요. 그 돈 다 어디서 났어요?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고. 준혁이 끼어들었죠. 어머니, 저희한테도 5억 주세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공평? 내가 날 병원에서 돌봤니? 수진이가 날 밤새 돌봤어. 유진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친아들 권리가 있거든요. 미라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알아봐. 그럼 너희도 알게 될 거야. 일주일 뒤 유진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카한테만 재산을 줬어요. 저희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죠. 아드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나요? 13억짜리 아파트요. 명의가 누구세요? 그게 시어머니 명의예요. 하지만 저희가 사는 집이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의가 시어머니 분이시면 법적으로는 시어머니 재산입니다.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며칠 뒤 미라는 변호사와 함께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유진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분은 누구세요? 내 변호사야. 유진과 준혁은 불안한 얼굴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란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입니다. 명의자는 박미란 씨입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인데요. 법적으로는 박미란 씨 소유입니다.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쫓아내시려고요? 미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을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야. 어머니, 제발요. 저희 어디 가서 살아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지만 미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희가 날 병원에 버려뒀을 때 생각했어야지. 변호사가 말했어요. 한 달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집을 비워주세요. 미란과 변호사가 나간 뒤 유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준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차별합니다. 친아들을 버렸어요. 하지만 댓글들은 유진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명의가 시어머니 거면 시어머니 집 아닌가요? 13억 받고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글쓴이가 욕심 많은 것 같은데요. 유진은 부들부들 떨며 글을 삭제했습니다.
한편 미라는 집에 돌아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집을 빨리 매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3주 뒤 아파트 매매가 완료됐습니다. 미라는 변호사와 함께 다시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집을 비워주세요. 유진이 짐틈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죠. 법 집행관이 강제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짐들이 복도로 나왔고 유진과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유진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재산 다 알아볼 거예요. 법적으로 싸울 거라고요. 미란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러시겠다면 미리 보여드리죠.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서초동 아파트 한 채, 현재 시세 20억. 대치동 아파트 한 채, 40억. 마포구 상가 건물, 20억. 서류가 계속 나왔습니다. 준혁과 유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죠. 일원동 토지, 20억.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총 자산평가액, 100억 원입니다.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넋 놓고 중얼거렸어요. 100억? 식당 주인이 100억?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박미란 씨는 8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에 투자하셨습니다. 서초동 아파트는 당시 3천만 원에 구입하셨고 지금은 20억입니다. 마포 상가는 5억에 사신 게 지금 20억이고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받은 13억은? 유진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도 똑같았을 거야. 너희는 처음부터 돈만 봤으니까. 변호사가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지금부터 이 건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어기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미라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유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미라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진짜 가족한테 돌아갈 시간이에요. 며칠 뒤 미라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아, 이모가 너한테 해줄 게 더 있어. 이모, 전원주택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야. 너희 부부 새 아파트 필요하지? 10억짜리 하나 사줄게.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 왜 이렇게까지? 미란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2달이 지났습니다. 유진과 준혁은 이혼했고 준혁은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준혁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2명이 들어와 대화를 나눴죠. 형, 요즘 강남 아파트 40억 넘어갔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모아도 못 사지. 준혁은 물건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나도 13억짜리 집에서 살았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그날 밤 준혁은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보낼 주소를 몰랐습니다. 전화번호도 이미 바뀌어 있었죠. 준혁은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한편 수지는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미란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진아,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극심한 빈혈입니다.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미라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이모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수진이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 제가 이모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며칠 뒤 수진이 깨어났습니다. 미라는 병실 옆에서 밤을 새웠고 수진이 눈을 뜨자 환하게 웃었어요. 수진아, 깨어났구나. 이모. 미란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모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뭐예요?
내 엄마. 그러니까 내 언니 말이야. 수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가 옛날에 이모 도와준 적 있어. 이모가 식당 시작할 때 언니가 전 재산을 빌려줬어. 네, 그런 일이. 언니는 그 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돈도 못 돌려받고. 이모는 그게 평생 미안했어.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 엄마 덕분에 이모가 식당 시작할 수 있었고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었어. 지금의 100억도 다 언니 덕분이야.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너한테 해주는 거야. 언니한테 받은 은혜를 내게 갚는 거지. 이모. 수진아, 이제 걱정하지 마. 이모가 평생 책임질게. 수진은 미란을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완전히 회복했고 미란과 수진 부부는 해변가 전원주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미란은 수진이 만든 아침 식사를 먹었습니다. 이모, 맛있어요? 우리 수진이가 만든 건 다 맛있지. 태민이 옆에서 말했죠. 장모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실래요? 그래, 가자. 세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죠. 미라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구나. 수진이 어머니 팔을 꼭 잡았어요. 이모, 제가 평생 모실게요. 수진아, 고맙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진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이모, 이거 드셔보세요. 이모 좋아하시는 반찬이에요. 그래, 고맙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죠. 미라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0억이 있어도 진심이 없으면 의미 없어. 진짜 가족은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야. 수진이 물었어요. 이모,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태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정말 행복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미란은 혼자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봤어요. 언니 보고 싶은 언니야. 나 약속 지켰어. 수진이 잘 키웠고 이제 수진이가 날 돌보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서울 고시원에서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좁은 방, 낡은 침대. 핸드폰에는 어머니께 보내지 못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발신되지 않은 메시지들이었죠.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해변가 전원주택. 미라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수진이 또 맛있는 아침을 만들어줄 거예요. 태민이 또 산책하자고 할 거고요. 미라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요. 혈육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의 주인은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100억도 진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진정한 가족은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플 때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은 자식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 재산의 주인은 오직 부모 자신이며 누구에게 물려줄지 결정하는 것도 부모의 자유입니다. 13억을 받고도 더 달라고 손을 벌리는 아들보다 50만 원으로 영양제를 사오는 조카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100억이 있어도 진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박미란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